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상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거를 한번 해보게 될 거냐면은 미분과 적분의 의미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저도 미분 적분에 대해서 크게 모릅니다. 왜냐면 아무리 고등학교 예를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미분 적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미적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교에 가면 또 미분 적분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대학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수학과 가면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런 식으로 끝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미분 적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미분 적분 이야기가 만약에 뭐 요만큼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사소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미분 적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미분 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저기 왼쪽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분 적분 일단 순서는 설명해드리는 순서는 적분을 먼저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을 설명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미분 적분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막 수학할 때 많이 쓰죠. 그리고 물리할 때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안 쓰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대학 물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물리 2 정도를 할 때도 물리 2 할 때도 이제 원운동 분석할 때 기하적인 방법으로도 유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적분을 이용해가지고 정확히는 이제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이제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두 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에서도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미분 적분이 중요한 거예요. 물리에서든 아니면 수학에서든. 여기 보시면은 미분 적분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뉴턴. 뉴턴이 만들었니? 뭐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니? 말이 많은데 뉴턴이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미분 적분을 만든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뉴턴이 먼저 만들었건 라이프니츠가 먼저 만들었건 둘 다 만든 거니까 뉴턴이 이제 왜 만들었냐면은 이제 행성들이 어떤 식으로 뭐 공전하는지 이런 것들이 궤도를 정확히 알고 싶어가지고 이 미적분을 이제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리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미분적분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적분을 처음 배울 때는 진짜 와 완전 진짜 내가 이 미적분 하나 배우려고 지금까지 수학을 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이제 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알고 계셔도 꼭은 아니고 그냥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여러분들 2 곱하기 5는 뭐죠? 이거 보이시나요? 좀 크게 써볼까요? 2 곱하기 5는 뭐예요? 10이죠. 근데 2 곱하기 5는 10이라는 방정식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슨 의미예요? 2 곱하기 5가 10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2를 5번 더하란 소리예요. 이렇게 2를 5번 더하면 2, 4, 6, 8, 10 되니까는 계산 결과가 10이 나오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드셨어요? 이게 곱하기의 원리예요. 어떠한 숫자를 누적해서 곱한다. 이게 바로 누적해서 더한다. 이게 바로 곱하기의 원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2 곱하기 5는 10이죠. 2 곱하기 6은 뭐예요? 12죠. 근데 이거의 원리를 좀 살펴보면 2를 몇 번 더한 거예요? 그죠? 6번 더한 거죠. 6번 더한 거죠. 이게 10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7은 뭐예요? 14죠.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2를 7번 더한 거죠. 아이고 힘들어 나. 2를 7번 더한 거죠. 그죠? 2 곱하기 8은 무슨 의미예요? 2 곱하기 8은 16이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하나 둘셋넷 다 여 7 8 2를 8번 곱한 거죠. 아니지 뭘 곱해 2를 8번 더한 거죠. 이렇게 그죠?
1의 연립을 이렇게 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적분의 기초 개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마법의 상자예요. 마법의 상자. 멋있잖아요. 마법의 상자. 어떻게 그리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 마법의 상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막 지겨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지겹겠죠 뭐. 이 마법의 상자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전에 2라는 숫자를 넣었더니 이 마법의 상자에 들어가게 되면은 10이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3이라는 숫자를 넣었더니 15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10이라는 숫자를 넣었더니 50이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죠? 곱하기 5. 5를 곱하라는 규칙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5를 곱하라는 건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5를 곱하라는 건 똑같다고. 근데 뭐가 바뀌어요? 2였다가 3이었다가 10이었다가 이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곱하는 그러니까 몇 번 곱하냐 이건 안 바뀌는데 몇 번 곱하는데 몇 번을 어떤 숫자를 몇 번 곱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곱할지가 달라지는 거죠. 2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는 개체를 너무 많잖아.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가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가 있고 1000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미지수, 정해져 있지 않는 수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정의는 아니고 약속을 한 거예요. x라고 하자. 그리고 이 마법의 상자 이거를 우리가 바로 펑션이라고 해보자. 펑션. 이 펑션이라는 마법의 상자에 x라는 미지수가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마법의 숫자들이 뻥튀기가 되면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쓰냐면은 펑션이라는 마법의 상자에 x라는 미지수가 쏙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죠? y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함수의 기초 개념이에요. 뭐 근데 거기까지 가면 조금 넘어간 거죠. 지금 그럼 함수의 기초 개념은 맞는데 함수 설명할 생각은 없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거 계속 펑션 쓸 거예요. 수학자들은 이거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fx는 y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fx는 y다. fx는 y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자 어떤 펑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법의 상자에다가 x라는 미지수를 곱해줬더니 어떤 희한한 숫자가 나왔어.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죠? 마법의 상자 무슨 뭐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개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계산할 거 아니잖아요. 마법의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마법의 상자를 이렇게 곱하기 5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마법의 상자를 만들어 놓고서 꼴랑 2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기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막 100도 곱하고 싶고 그죠? 1억도 곱하고 싶고 5억도 곱하고 싶고 100억 100억 했니? 100억 안 했죠? 100억도 곱하고 싶고 모든 숫자들을 다 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숫자들 다 곱하고 싶죠. 근데 뭐 모든 숫자들은 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최소한 0에서 0은 너무 쉽 1에서 100가지의 숫자를 내가 다 여기다가 다 넣고 싶어.
이 마법의 상자에 다 넣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뻥튀기 된 결과들을 한번 다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그러려고 이 두 눈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 옆에 엄청나게 간단한 방정식으로 쓰면 돼요. 어떤 다시 마법의 상자 F라는 마법의 상자에 X라는 희한한 숫자들이 이렇게 모여와서 야 나도 마법의 상자에 들어갈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를 계속 하고 싶어. 여러 가지 숫자들이 계속 오고 싶어. 누적이 된다 이 소리예요. 누적이 되고 싶어. 그걸 우리가 dx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네, dx라고 하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범위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숫자들을 하고는 싶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0에서 100까지 0에서 100까지가 아니라 1에서 100까지 0에서 100까지 해도 돼요. 근데 저는 0이라는 숫자보다 1이라는 숫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요 2파이 1, 0 이제 나중에 i 뭐 이런 식으로 5개인데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신다면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1에서 100까지의 범위를 이 마법의 상자에 넣어보고 싶다. 이 마법의 상자에 넣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기호를 요렇게 씁니다. 1에서 100까지. 자, F라는 마법의 상자에 어떠한 미지수를 넣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보고 싶어. 근데 그거를 1에서 100까지 누적을 시킬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적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적분이에요. 자, 다시. 이미지 트레이닝을 여러분들께 시켜야겠어요. 이미지 트레이닝. 자, 봐봐요. 자, F라는 마법의 상자에 X라는 미지수가 들어가요. X라는 미지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숫자들이 다 가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마법의 상자에 모든 숫자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과부하가 생길 수가 있고,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숫자들을 계산하면 머리가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범위를 1에서 100까지. 근데 일반화를 좀 시켜볼게요. A라는 숫자에서 B라는 숫자까지 누적을 시켜줍니다. 이걸 우리가 dx라고 합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적분이에요. 이게 적분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게 적분이에요. 이게 적분이에요. 쉽죠? 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때죠. 수투니까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적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왜냐면은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A에서 B까지. 근데 만약에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어. 어떤 마법의 상자에 어떤 미지수가 들어갔는데 범위가 안 정해져 있네? 그리고서 누적을 시키래.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적분의 한 종류예요. 이거는 부정적분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네. 적분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곱하기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곱하기에서 나온 개념. 다시 2 곱하기 5는 뭐예요? 10이죠. 2 곱하기 6은 12. 2 곱하기 7은 14. 이 5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2를 몇 번 곱하냐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곱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2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고 4가 5가 되고 5가 6이 돼 7, 8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 이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사랑스러운 X라고 하자. X라고 하기 겁나면은 하트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요. 하트라고 하자 라고 정의가 아니라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하트에다가 근데 5를 곱했더니 10이 된대. 그러면 이게 곱하기 5를 가지고 있는 마법의 상자 이거를 우리는 F라고 부르자. 뭐 정확히는 펑션이라고 부르자.
이 마법의 상자인 펑션 f에다가 x를 집어넣게 되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숫자가 나오네. 이런 행동들 나 많이 해보고 싶어. 이거 흥분되잖아. 그래가지고 x가 a에서 b까지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1000까지 0에서 1000까지 되는 숫자들을 전부 다 마법의 상자 f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라. 이게 바로 dx의 표시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네. 이게 바로 적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분의 민낯이에요. 이게 적분의 민낯이라고. 아셨죠? 자, 여러분,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 이거 있죠? 아, 지워졌어. 다시. 10초 드릴 테니까는 이 공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식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적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10초 드릴게요. 여러분 어때요? 아름답죠? 이게 바로 뭐다? 적분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적분 말고 미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미분.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적분을 설명할 때 곱하기를 이용했죠. 그럼 미분을 할 때는 뭐를 이용하겠어요? 나누기를 이용하겠죠, 당연히. 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뭐냐면은 누적을 시킨다 할 때 적이에요. 그다음에 미는 나눈다 뭐 이런 거예요. 나눈다. 미분은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분이에요. 아름다운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하는 게 미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수학을 싫어요. 공식이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시는데 여러분, 수학은 공식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요. 즐거운 장난이에요. 수학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어떻게 수학을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앉아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 하는데 힘들게 여러분 운동하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머릿속으로 맛있는 거 여러분 막 햄버거 먹으면서, 전 맥도날드 좋아하거든요. 맥치킨 모짜렐라 버거 세트 먹으면서 맛있겠다. 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조금 봐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아까 2 곱하기 5는 10 했잖아요. 근데 10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0을 2로 나누면 5가 되죠? 이거 못하시는 분들 없죠. 근데 이거를 분수꼴로 나타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분수꼴로 나타내죠? 봐봐요. 이 나누기가 있죠. 이 나누기 모양을 좀 잘 보시면 돼요. 나누기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소리는 뭐냐면은 여기에 뭐 채워주란 소리고 여기에 뭐 채워주란 소리예요. 수학이라는 거는 그리스인가 뭐 아무튼 거기에서 이렇게 출몰이 됐어요. 그쪽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학을 배웠거든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 더하기 표시가 이거죠.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곱하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은 거 이렇게 1에 1에 한 거예요. 빼기 있죠. 나누기는 뭐냐면 이 빼기에다가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한 거야 이거. 여기다 뭐 하라는 소리예요? 뭐 채워 넣으라는 소리잖아. 채워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10이라는 거를
2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나누기 표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저절로. 10이라는 거를 2로 나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5라는 숫자가 나오죠. 되셨습니까? 5라는 숫자가 나오죠. 되셨어요? 여러분 다 했어요. 다 했다고요. 10 나누기 2가 5거든요. 근데 10이 계속 어떻게 돼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 10 나누기 2만 해요? 아니잖아. 20 나누기 2도 하고 뭐 이거 하면 얼마니? 10이 되고 40 나누기 2 하고 그죠? 20이 되고 60 나누기 2하면 얼마예요? 얼마니? 30이 되고 그죠? 얘가 자꾸 변화하잖아. 이 10이라는 값이. 그죠? 맞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자? 자꾸 변하니까. 자꾸 변하니까 뭐라고 하자? fx라고 하자. 전에는 x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x라고 했죠. 근데 그냥 마법의 상자까지 같이 넣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많이 자꾸 꼬이네. 이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돼요. 마법의 상자까지 다 넣어버렸다. 되셨죠? 뭐 그냥 제가 일반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를 그냥 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2는 뭘까요? 2는 뭐 x를 나누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x를 나눠주는 뭐 하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면 뭐가 나온다? 어떤 숫자가 나온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에서 2로 변했어요. 1에서 2로 변했어. 2에서 3으로 변했어. 3에서 4로 변했어. 4에서 5로 변했어. 5에서 6으로 변했어. 갑자기 1에서 2로 변하고 갑자기 2에서 3으로 변하고 갑자기 3에서 4로 변하고 4에서 5, 5에서 6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얘가 자꾸 변하죠. 이런 식으로 x라고 해볼게요. 얘가 결과죠. 어떤 마법의 상자에다가 x라는 애를 넣었더니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6이 되는 거죠. 6이 나오는 거죠. 근데 fx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의문의 상자, 미라클 같은 상자에 어떤 x를 넣어가지고 나온 결과는 이 x에다가 뭐를 더하면 돼요? 1을 더하면 fx, 1을 더하면 1을 더하면 1을 더하면 1을 더하면 fx, 1을 더하면 fx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fx는 x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아름답게 느끼셔야 돼요. 진짜. 아름답게. 제가 너무 혼자 성분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 어떤 강도나 어떤 무슨 색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속력이라는 거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이거 자체는 뭐냐면은 속력이라는 거는 강도나 세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세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뭘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x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1에서 2로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일씩 변해요. 근데 일씩 변하는데 여러분들 올림픽을 한번 보시면은 막 마라톤은 그렇고 100m 뛰는 거 보시면은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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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소한 차이에도 금메달, 은메달이 갈리고 사소한 차이에도 동메달하고 4등이 갈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1에서 2는 1초 차이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초, 2초 이런 식으로 가면 1초 차이라고요. 1초 차이도 수학에서는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간격도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짧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간격을 짧게 1과 2 사이의 간격을 굉장히 짧게. 뭔 소리인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봐봐요. 원래는 1에다가 바로 2를 이런 식으로 갔는데 바로 이렇게 갔는데 1에다가 1.0000000000000000000001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얼마큼 증가했어요? 0.0000000001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x라고 놓기로 했고 0.000001 이거를 더하면 뭐가 돼요? 1.0001 이게 되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F 어떠한 신기한 마법의 상자에다가 x라는 거를 집어넣었다 요 소리죠. 그죠? 그죠? 네,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순간적인 기록, 그 순간적인 움직임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 순간적인 움직임을 알고 싶다. 되셨습니까? 자, 됐죠? 그래서 fx라는 거에다가 1이라는 거에다가 진짜 짧은 간격, 진짜 짧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짧은 뭐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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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법의 상자에다가 x보다 진짜 조금 더 큰 숫자를 마법의 상자에다가 집어넣어. x보다 진짜 조금 더 큰 마법의 숫자를 진짜 조금, 아주 조금, 요거보다 더 조금, 진짜 조금 더 큰 숫자를 이 마법의 상자에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그냥 1을 빼.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일단은 첫 번째로 알겠죠. 그리고 나서 또 델타 x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얼마만큼의 숫자를 넣는지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요.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x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잖아. 여기다가 마법의 상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잖아.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알 수가 있어요? 강도를 알 수 있고 세기를 알 수가 있어요. 강도를 알 수 있고 세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X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마법의 숫자, 마법의 상자 F에다가 x보다 아주 조금 더 큰, 1보다 아주 조금 더 큰 델타 x, 이걸 델타라고 부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 더 큰 델타 x를 더해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그냥 원래 값을 빼요. 이렇게 원래 값을 빼요.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만큼의 숫자를 더했는지 여기다 다 적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질적인 거, 그러니까는 강도나 세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했더니 이거 빼지니까는 델타 x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얼마만큼이 더해졌는지, 얼마만큼 걸렸는지, 그 순간적인 이게 얼마만큼의 강도인지, 얼마만큼의 세기인지 이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델타 x를 볼게요. 델타 x가 어때요?
이렇게 조금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함수의 극한 값이라는 거. 아 이거 어려운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리미트라는 말 알아요? 리미트. 이거 뭐냐면은 한계라는 뜻이에요. 한계. 그래가지고 x라는 거를 델타 x라는 값을 0에 가깝게 보내지고 싶잖아. 0에 가깝게 0을 한 개로 두고 최대한 0의 한계, 그러니까 0에 최대한 가깝게 델타 x를 0에 최대한 가깝게 0은 아니고 1도 아니죠? 0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1이랑 더 해가지고 이 1이랑 빼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나온다? 그 순간적인 변화율을 알 수 있다. 변화율이에요. 변화가 아니라 순간적인 변화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fx를 한번 미분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 이게 뉴턴식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말을 하냐면은 x를 t 시간으로 미분했다. 요런 말도 해요. 요런 식으로도 말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미분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미분은 살짝 복잡해서 복잡할 거 없어요. 순간적인 변화율을 따지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떤 엄청 1, 2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쬐까만 숫자를 더해요. 그리고 이 더한 숫자 있죠. 조그마한 숫자를 더한 그 숫자를 마법의 상자에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마법의 상자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숫자 있죠. 원래 있었던 숫자 이거를 마법의 상자에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얘랑 빼요. 그리고서 지금 여기에 더했던 거 있죠. 마법의 숫자들 여기다가 다 이렇게 적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x하고 x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델타 x로 만들어져요. 그죠? 분모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델타 x가 어때요? 아까 봤듯이 굉장히 그 차가 굉장히 세세하잖아. 그래서 이 델타 x의 간격을 굉장히 세세하게 0에 가깝게 0은 아닌데 0을 한계치로 놓아가지고 0에 한없이 가깝게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fx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순간 변화율을 알 수 있다. 그 순간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이 순간 이 얼마나 짧은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로 fx를 한번 미분한 게 되는 거고,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긴 하는데 지금은 뭐 이런 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fx라는 거를 한번 미분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조금 어렵긴 하겠죠. 근데 쉽죠, 여러분? 쉽잖아.